안녕하십니까. 열일 강의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엔 파트 4 자바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 라운드 27 마지막 단원이죠. 자바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차를 살펴보시면요. 목차는 뭐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JDBC의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JDBC라는 것은 자바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키는 기술. 거기에 대한 기본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앞에서 26단원에서 배울 때는 그냥 데이터베이스 위주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뭔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자바와 연결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파트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자바 프로그램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기법을 배워보시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합예제들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종합예제들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교재에 있는 대부분의 예제들을 저와 함께 이제 풀어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뭐 스스로 오라클을 뭐 설치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오라클까지 설치하고자 한다라면 그건 조금 무리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라클 설치 방법에 대해서만큼은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설치를 다 하시고 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이러한 형식들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쪽 종합 예제들 처리하면서 MySQL이나 오라클과 같이 연동해서 처리하는 부분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에서 JDBC 기본 프로그래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하고 자바하고 연동하는 것을 정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JDBC라는 요 작업 속에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5가지 정도의 작업들이 항상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 5가지 작업을 제대로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JDBC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약간의 기술들, 스킬들이 포함되어서 어떻게 데이터가 표시되느냐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아래쪽에 설명되어 있는 5가지 내용들이 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JDBC,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라는 이 작업의 단계가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드라이브 파일을 찾아서 객체를 발생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서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바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뭐 추가하고 삭제하고 이런 걸 편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자바 프로그램에서 연동을 해갖고 어떠한 값을 가지고 와서 처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중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바라는 언어가 자바만의 독특한 기술로 만들어진 언어겠지만 이 데이터베이스도 물론 자바로 만들었지만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자바로 만들었지만 이 데이터베이스도 데이터베이스만의 언어로 작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하는 언어의 형태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자바라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있을 때 이 둘 사이를 서로 대화가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드라이버였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드라이버라는 파일을 무조건 찾으셔야 됩니다. 찾아서 객체를 발생시켜 놔야지만 우리가 DB 연동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드라이버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프린트기 컴퓨터에 연결시켜 놓고 프린트 드라이버 설치하는 거, 뭐 사운드 카드 꼽아 놓고 사운드 드라이브 설치하는 거,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드라이버 파일을 먼저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1번 작업이고요. 두 번째는 드라이버 찾았으면 이제 서로 대화가 통하겠구나 했으니까 이제 커넥션 만들면 되겠죠. 연결할 수 있는 객체를 자바에서 커넥션이라고 부릅니다. 커넥션 C가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클래스 맞겠죠. 이 자바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자바의 패키지는 java.sql이라는 패키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java.sql 패키지를 한번 열어보시면 좋을 거고요. 자, 연결을 관리하는 커넥션 객체를 생성하면 될 거고요. 자, 이제 연결되었습니다. 연결되었으면 이제 작업을 하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앞서서 26단에서 배웠던 뭐 select라든지 아니면 insert라든지 update라든지 아니면 delete라든지 이러한 DDL 작업을 하시려면 연결된 상태에서 작업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select나 뭐 이러한
그 DML 작업을요. 뭐 DML이나 DDL이나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DML 작업을 처리하려고 딱 보면 이제 스테이트먼트나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콜러블 스테이트먼트와 같은 객체를 만들어야지만 그러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처리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네들을 통해서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얘기를 하고 나서 만약에 거기서부터 무슨 결과값이 되돌아온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갖고 획득을 해냈다. 라고 하면 반환되는 결과는 인티저나 혹은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업데이트나 딜리트나 그 다음에 뭐죠? 업데이트, 딜리트, 인서트 했을 때 몇 개나 업데이트 되고 몇 개나 인서트 되었느냐 뭐 그런 개수를 리턴시키는 인티저 값이나 아니면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검색된 결과 값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 값을 가지고 와서 리절트 셋이라는 객체에 담아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에 담아두는 작업, 요게 네 번째 작업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접속 한번 했으면 뭐든지 열었으면 닫아야 되잖아요. 얘도 커넥션 객체를 만들었으면 커넥션을 종료시키는 그러한 작업까지 해서 5단계 작업을 이렇게 거쳐주시면 JDBC라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 글로서는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실제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시켜서 작업을 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27번째 프로젝트, 26번 프로젝트는 당연히 없는 거 아시죠? 데이터베이스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으니까 당연히 없을 거고요. 자, 27번째 프로젝트 하나 생성시키시고요. 첫 번째 예제를 작성할 겁니다. 자, exam 언더바 01이라고 해서 예제를 만들고요. 다음에 여기에 public static void main. 자, 요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클래스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패키지 java.sql이라는 패키지에 들어있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다음과 같이 만들어 놓고요.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작업씩 해봅시다.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드라이브 파일을 찾아서 객체를 생성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드라이브 파일은 제가 어디서 다운로드 받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생산하는 회사에 보면 드라이브가 있다고 했었고 우리가 환경 설정을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러한 드라이브들을 다 설치했었죠. 어디에 설치를 했었냐면 여러분들께서 설치한 곳에 보시면 어디죠? 시스템 영역에 자바라는 곳에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JDK 1.5에 JRE에 LIB에 EXT. 그래서 JDK 1.5, JRE, LIB, EXT라는 요 폴더에 가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요 MySQL 커넥터 자바 5.0.4-빈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아갖고 설치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 요 부분하고요. 다음에 옆에 보시면 OJDBC 14.jar라는 요 파일도 있습니다. 이 파일은 뭐냐면요. 이 파일은 오라클에 관련된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따따따.oracle.com 사이트에 가보시게 되면 그쪽에서도 자바와 연동할 수 있는 드라이버가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들 시스템에 오라클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것도 역시 오라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얘는 MySQL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겠죠. 그래서 둘 다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위치 JDK 1.5에 JRE에 LIB에 EXT에 넣어두셨다 라고 하면 이제 사용 준비가 된 겁니다. 이클립스에서는 이런 걸 EXT에 넣어두시게 되면 자동으로 패스를 인식하게 되는데요. 이클립스를 켜둔 상태에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인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이클립스를 껐다가 다시 켜는 경우하고 다음에 임포트 시키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이클립스 껐다가 켜시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일 겁니다. 자, 그러면 다 만드셨으면 먼저 찾아봅시다. 자,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적는 건 외우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 예전에 API 배우셨을 때 특정한 클래스 파일을 찾아내는 그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클래스였냐면 클래스라는 클래스였고 이거 제가 설명드렸었거든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우리 16단원 한번 보시게 되면 자바 API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쪽에 클래스라는 클래스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java.lang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위에 뭐 다른 임포트는 필요 없고요. 클래스를 통해서 스태틱 메소드인 포네임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 안에서 클래스 파일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클래스 파 찾아볼까요? 우리가 지금 임포트 시킨 거 그거를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MySQL 커넥터 이클립스에서는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MySQL 커넥트 5.0.4에 보시면 이걸 확장해 볼게요. 이 5.0.4-bin.jar 안에 뭐가 있는지 이게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을 못 합니다. 자, 이 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있어요. 이 패키지들 중에서 뭐 다른 곳에도 드라이버가 들어있긴 들어있는데요. 제가 주로 쓰는 드라이버는 이거는
org.gjd.mm.mysql이라는 패키지에 들어있는 드라이버를 씁니다. 그래서 요거 안에 보시게 되면 드라이버라는 클래스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찾아서 객체를 발생시켜야 돼요. 그래서 org.gjd.mm.mysql.driver 요거 위에 게 패키지명이고 요게 클래스명이죠. 그렇더라면 그대로 한번 적어볼까요? org.gjd.mm.mysql.driver 라고 하시게 되면 앞에 거 여기서 요까지가 패키지명 요거죠. 패키지명이 되고 마지막 드라이버 요게 클래스명 클래스의 첫 글자는 대문자다 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자 요렇게 적으시면 이제 객체를 찾게 될 거고 찾은 객체는 무슨 값으로 리턴이 되냐면 클래스라는 값으로 리턴이 됩니다. 그럼 CLS라는 클래스 값으로 리턴 됐을 때 얘에 대한 객체를 발생시키면 class.new instance 하시게 되면 객체 발생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줄여서 쓰기 위해서 굳이 객체만 한번 발생시키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만큼 하실 필요 없고 여기에서 바로 점 찍어 갖고 new instance 이러한 식으로 객체를 발생시켜도 무난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지금 에러가 나느냐 라고 하시면 요게 클래스를 찾는데 만약에 그 클래스가 없으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얘는 예외 처리라는 것을 동반해야 됩니다. 어떠한 예외 처리냐면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클래스를 못 찾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클래스 못 찾았을 때는 한마디 해줘야 되겠죠. system.err.println 뭐라고 한마디 해주면 될까요? err or 드라이버 검색 오류. 예, 드라 드라이버 검색 오류. 뭐 이러한 식으로 한마디를 띄워주신다라면 무난히 해결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금은 new instance 때문에 한 가지 여기에 보시면 그 instantiation exception하고 illegal access exception 뭐 이러한 것들 다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 클래스 not found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요. 실제로는 이 클래스만 찾아내면 되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발생시킬 필요 없어서 뒤에 걸 생략하고 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썼는 교재상에서는 요걸 생략하고 대부분 다 썼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쓰고 싶다라면 굳이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뭐 instantiation exception 다 적을 필요 없이 그냥 exception만 하나 처리해갖고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뭐 굳이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을 굳이 쓰겠다라고 하시면 new instance 뭐 어차피 글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니까 요걸 빼버린 상태에서 쓰시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자료 파일을 포함했을 때 어디에 드라이브가 있는지 이걸 일일이 뭐 이렇게 다 열어갖고 다 확인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여기에 들어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사실 com.mysql JDBC에도 뭐가 있냐면 드라이브라는 게 있어요. 요걸 쓰셔도 됩니다. com.mysql의 JDBC, com.mysql의 JDBC.driver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MySQL 요 드라이브를 다운로드 받는 곳에 보시면 readme.txt라는 파일이 같이 있어요. readme.txt라는 파일이나 아니면 doc 그러니까 도움말 파일이죠. 도움말 파일이 있는데 그걸 열어서 찾아보시게 되면 그 안에 내용들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드라이브를 쓰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드라이브 어떤 걸 써라 하고 예시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제 프로그램까지요. 그래서 그런 예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드라이브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쓰게 되면 요게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뭐라고 띄울 수 있냐면 드라이버 검색 성공. 드라이버가 검색 성공해야지 뭐 DB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지금 MySQL에 대한 드라이버를 검색 성공했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만약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오라클이라는 시스템을 깔아놨다 라고 했을 때는 오라클 드라이버를 검색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코딩을 사용해야 되냐면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코딩을 하시는데요.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처리하고요. system.err.println error 드라이버 검색 오류라고 띄울 거고요. 다음에 드라이브는 어떤 걸 찾으면 될까요? class.forename 하셔서 여기에서 드라이브를 찾으시면 되는데 드라이브를 찾았다라고 하면 드라이버 검색 성공. 자, 요렇게 띄울 겁니다. 여기는 오라클이라고 할까요? 오라클 드라이버 검색 성공. 얘는 MySQL.
한글로 적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뭐 여하튼 이러한 식으로 검색 성공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오라클 드라이버는 그럼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라클도 오라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 그 앞에 보시면 readme.txt나 doc 파일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보시면 자기가 이제 제공해준 그 자르 파일 속에 보면 어떤 패키지에 드라이버가 있다.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readme.txt를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저는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요. 자, OJDBC 14.4에 보시면 oracle.jdbc 요게 보시면 오라클 드라이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oracle.jdbc. 오라클 드라이버 뭐 요렇게 찾아서 처리를 하셔도 되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도 있습니다. oracle.jdbc. driver. 오라클 드라이버 뭐 요러한 식으로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주로 쓰는 것은 oracle.jdbc. driver. 오라클 드라이버 이걸 쓰는데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럼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어차피 자바와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프로그램만 들어있기 때문에요. 뭐 어떤 걸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글자 조금이라도 작은 거 쓰시는 게 좋겠지만 저는 이게 좀 익숙해갖고요. 이걸 씁니다. jdbc.drive.oracle 오라클 드라이버 라고 처리를 하시게 되면 이제 찾을 거 다 찾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요것만 외우시면 되겠네요. 무엇만 외우시면 되냐면 이 드라이브 명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요. 찾을 때 이러한 곳에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 ext에 이렇게 집어넣어 두시게 되면 이 글립스는 알아서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자동으로 그놈들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포함시키면 readme.txt를 읽어서 어떤 패키지 경로에 어떠한 드라이브가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아내시면 될 거고요. 그렇게 알아내셨으면 다음과 같이 이제 그 MySQL을 쓸 거다라고 하면 위에 코딩을 하시면 되고 오라클을 쓸 거다라고 하시면 밑에 코딩을 쓰시면 되는데 지금 위에 밑에 다 보셨을 때 똑같죠? 뭐만 틀립니까? 드라이버 클래스가 있는 경로하고 클래스 명만 틀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뭐 난 MySQL하고 오라클 다 쓰겠다 하면 두 개 다 적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잡아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시게 되면 지금 제 거 같은 경우에는 MySQL 드라이브도 검색 성공하고 오라클 드라이브도 검색 성공했을 겁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께서 JRE를 열어봤을 때 요놈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이걸 실행시켰을 때 드라이브 검색 오류가 떴다라면 그 이유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썼는 글자가 조금이라도 틀렸거나 그러니까 대소문자 비교해갖고 조금이라도 틀렸거나 또 한 가지는 얘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식을 못할 때는 아까 제가 이클립스를 껐다가 키면 그 ext 폴더에만 넣어 놓으면 껐다가 켰을 때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클립스를 껐다가 키시는 거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 day 027이라는 곳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properties라는 것이 있습니다. alt enter라고 돼 있죠.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자바 빌드 패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라이브러리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이 안에 포함되지 않은 라이브러리가 있다라면 다시 말하면 지금 요거 두 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포함시키면 제 건에 X가 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게 실행이 안 되어서 드라이브를 제대로 못 찾았다 라고 하시게 되면 add external jars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설치한 자바의 JDK 1.5에 JRE에 LIB에 EXT 폴더에 있는 요 놈을 더블 클릭해서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제 거 같은 경우 지금 X가 떠버리죠. 왜냐하면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또 포함시키려고 하니까 에러가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찾았는데 못 찾았다. 그럼 요렇게 해갖고 이제 요 놈을 포함을 시켜주시면 X가 안 떴다라는 것은 요 놈이 인식 못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되고 있으니까 그냥 리무브 하겠습니다. 리무브. 하셔서 JR리만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아까 여러분들은 익선을 자라서해서 폰은 포함시키고 뭐 오라클도 쓴다라면 OJDBC 14.4도 포함시키고 하셔서 OK 버튼을 딱 누르시면 됩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버전을 잘 맞춰 주셔야 되는데요. 제 거는 99 버전의 2버전입니다. 릴리즈 2. 그래서 그 버전이기 때문에 OJDBC 14.4가 사용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뭐 파라이를 쓴다든지 뭐 다른 걸 쓴다라면 드라이버도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그리고 MySQL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5점대 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드라이버를 쓰는데 다른 버전이라면 또다시 다른 드라이버를 쓰셔야 될 겁니다. 자, 여하튼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 드라이브 파일을 먼저 찾아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스템이 요놈이 드라이브를 찾았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이제부터 커넥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커넥션 객체를 만들어 볼까요? 이것도 코딩을 외우시면 됩니다. 드라이브 찾는 코딩도 외우시면 되고요. 이 그대로 쓰입니다. 그대로 쓰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대로 알아만 두시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지금 오라클하고 MySQL 동시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MySQL도 이렇게 찾았고 오라클도 이렇게 찾았다면 MySQL에 대한 커넥션도 만들고 오라클에 대한 커넥션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커넥션을 저장할 수 있는 클래스는 요 위에서 지금 임포트 시킨 java.sql 패키지에 들어있는 커넥션이라는 클래스입니다. 커넥션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첫 번째는 MySQL이니까 my_con이라고 할까요? my_con이라는 것을 하나 선언하고요. 두 번째는 커넥션으로 ora_con이라고 할까요? 오라클에 대한 커넥션. 그러니까 연결 객체를 말하는 겁니다. 연결 객체를 만들어야지만 뭐 대화를 하든 뭐를 하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생성을 시켜보면 이러한 커넥션 만들 때 이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익셉션은 전부 다 무슨 익셉션이냐면 SQL 익셉션입니다. SQL 익셉션 외우십시오. 자, 그래서 try catch 하셔서 SQL exception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해서 system.err.println 뭐라고 에러 띄울까요? 에러 연결 객체 만들기 오류. 자, 무슨 오류가 떴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뒤에다가 이 값도 함께 출력을 시켜볼까요? 자, 이 값. 이렇게 출력을 시키시면 될 거고요. 또 하나 더, 오라클에 대해서도 또 하나 하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은 코딩을 아래쪽에 하나를 더 적어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my 언더바 con이라는 MySQL에 대한 커넥션을 만들기 위해서 요 코딩도 외우셔야 되는데요. my 언더바 con은 driver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클래스가 드라이버를 관리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드라이버를 관리하는 클래스. 다시 말하면 드라이버를 찾았기 때문에 이 드라이버를 통해서 연결을 만들겠다. 그 뜻입니다. 얘의 스태틱 메소드를 보면 get connection이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매개 변수 3개짜리가 있습니다. URL하고 use하고 패스워드 3개를 넣는 게 있는데요. 요걸 사용합니다. 주로 요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get connection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첫 번째 URL, 두 번째 ID, 세 번째 패스워드 요렇게 넣으시면 여러분들이 드라이브하고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결이 완료되었으면 한마디 띄우면 되겠죠. MySQL과 SQL과 연결됨 이렇게 한마디를 띄우면 될 거고요. 밑에도 역시 똑같은 코딩입니다. 자바의 JDBC는요. 어떠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하든 간에 똑같습니다. 그 형태 자체가 연결하는 방식 자체가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변한다고 해서 코딩에 크게 문제가 생길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그건 알아두시고요. ORACLE. 자, 오라클과 연결됨 해서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MySQL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러분들 MySQL 접속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프로그램에서 MySQL에 MySQL 커맨드 라인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뭐라고 적어서 들어갔어요? 1, 2, 3, 4, 5, 6, 7, 8 우리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show databases 해보시게 되면 뭐 여러분들이 자바라고 하는 이러한 폴더에 우리가 use java 이렇게 해서 접속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바라는 폴더가 우리가 쓰려고 하는 폴더의 개념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기에 접속할 때 일단 비밀번호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렇게 접속을 하셨을 거고요. 그럼 계정은 뭘까요? 계정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다면 기본 계정이 루트라는 계정입니다. MySQL은 그래요. 자, 그럼 오라클은 어떤 계정일까요? 오라클은요. 기본적으로 오라클을 설치했을 때 스콧 타이그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SCOTT, 스콧 TIGER, 타이거라고 하는 이런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콧 타이거라는 것이 기본 계정이고요. 계정을 원래 오라클 같은 경우, MySQL 같은 경우 새로 원래 DB를 조금만 더 할 수 있다라면 생성을 시켜서 사용하는데요. 저도 생성을 시켜놨는데 일단 여러분들을 위해서 디폴트 계정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URL. 여러분들이 앞서서 24단원과 25단원에서 네트워크 배워보시니까 네트워크에서 뭐가 있던가요? 어떤 다른 컴퓨터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IP 주소 적고 뭐 포트 번호 적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도 자바와 독립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IP 주소와 포트 번호 뭐 이러한 것들 기타 정보들을 통해 갖고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한 정보를 적어주는 부분을 바로 URL이라고 부릅니다. MySQL의 URL, 오라클의 URL 그러한 것들은 약간씩 틀린데요. 그 URL도 확인하는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이브이고 이름 그 알아낼 때 아까 readme.txt 확인해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그 readme.txt에 보시면 요 URL에 대한 정보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MySQL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고요. 오라클도 이렇게 접근해야지 오라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readme라는 파일이 반드시 뭐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문제고요.
그렇더라면 여기에서는 어떠한 URL을 쓰냐면 일단 저는 외우고 있으니까 굳이 리드미를 찾아서 보여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JDBC. 이 JDBC는 프로토콜 명이기 때문에 URL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스트링 URL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자열로 만든다 치면 첫 번째가 뭐냐면 프로토콜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사이트 돌아다닐 때 프로토콜명 적잖아요. HTTP 콜론 슬러시 슬러시 이렇게 가든지 FTP 콜론 슬러시 슬러시 이렇게 가든지 프로토콜명이 항상 오고요. 두 번째는 서브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SID 명칭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 바로 URL인데요. 이 URL은 형식은 여하튼 요 형식입니다. 요 형식인데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글자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마다 살짝 다르고 그게 리드미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브 프로토콜하고 SID만 제대로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프로토콜명은 무조건 JDBC입니다. 왜? JDBC 프로그램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JDBC로 시작해갖고 콜론 우리가 MySQL에 접근하는데 MySQL에서 서브 프로토콜을 어떻게 제공하냐면 MySQL 콜론 슬래시 어 뭐지? IP 주소. 지금 제 거 IP 주소가 12461883131. 우리 요거 어디서 해보셨냐면 네트워크 통신할 때 해보셨죠? 네, 이게 제 컴퓨터 IP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적고 콜론 3306 하셔서 요렇게 적혀 있는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뭐에 해당하냐면 서브 프로토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SID 명칭은 뭐냐? 내가 지금 이 MySQL이라는 곳에 접근하려고 하는 곳이 어딥니까? 자바라는 요 폴더에 지금 접근하려고 하는 거죠. 요 안에서 지금 여기 자바라는 폴더에 테이블 있나요? show tables. 우리가 만들었었나요? show tables. 자, person이라는 테이블 요거 하나 만들었었죠. 그래서 DSC 보면 PRSON person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있고 select 모든 거 from PRSON person 해보시면 이러한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26단원에서 넣어놨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어디에 연결하겠다? 자바라는 폴더에 연결하겠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여기에 연결되는지 그것을 연결이 되었으면 요 글자가 뜰 거고요. 연결이 안 되었으면 요 글자가 뜨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라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거냐면 오라클도 프로토콜명은 JDBC고요. 그 뒤에 있는 글자는 여러분들께서 또 리드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ORACLE 오라클 콜론 THIN 신 콜론 골뱅이 124.61.88.131 하셔서 콜론 S 콜론 1521 오라클의 포트 번호는 1521번입니다. MySQL은 우리 설치하면서 3306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오라클은 1521번이고요.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형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리드미에서 찾으시면 될 거고요. 자, 다 되셨으면 제일 뒤에 SID 적으셔야 되는데요. 이건 제가 SID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자, 오라클을 설치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오라클 SID 확인하는 방법은 제 거 지금 오라클이 어디 깔려 있죠? 설마 오라클을 지웠을 리는 없죠. 그렇죠. 자, 여기에 보시면 엔터프라이즈 매니저 콘솔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자, 여기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오라클 설치하시면 엔터프라이즈 매니저 콘솔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실행을 시켜 보시면 독립적으로 실행이라는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성시킨 그 데이터베이스 명이 요게 뜰 겁니다. 그래서 전 지금 이 오라클에서도 자바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이 자바라는 곳에 뭐 접근하기 위해서 시스템 시스템 비밀번호 제가 뭘로 했었을까요? 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이고 틀렸네요. 뭐 접근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요. 지금 음, 맞췄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곳에 들어가 보시면 뭐 보안이라는 영역에 사용자라는 영역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용자도 생성을 시킬 수 있고 스코타이그라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여기 디폴트로 이렇게 사용자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것들로 뭐 관리해 보시면 되는데 이건 뭐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그 뭐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드민 비밀번호인데요. 어드민 비밀번호 이거 오라클 설치할 때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하튼 자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도 자바라고 하는 곳에 연결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 뒤에 적힌 것이 전부 다 SID 명칭이 될 거고요. 그 바로 앞에 적혀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무슨 명칭이 되냐면 그 뭐지 서브 프로토콜이 될 겁니다. 뭐
혹자는 서브 프로토콜이 요까지고 나머지 부분들을 뭐 SID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뭐 그거는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틀려질 수 있습니다. 뭐 이걸 전부 다 SID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정확하게 명칭을 얘기하자면 얘만 SID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되는데, 자, 오라클도 그렇고 MySQL도 그렇고 잘 연결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자, 그러면 MySQL 드라이버 검색 성공, 오라클 드라이버 검색 성공, MySQL 연결됨, 오라클 연결됨. 그럼 조금이라도 한번 틀려볼까요? 여기에 루트 제가 루트 1이라고 해버리고요. 스쿼드 1이라고 해버렸어요. 이런 계정도 없고 이런 계정도 없죠. 오라클에는 이 계정이 당연히 없죠. 방금 전에 제가 콘솔 하나 실행시켰을 때 보안 영역의 사용자 봤을 때 스쿼드 1이라는 계정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스쿼드는 있는데 스쿼드 1은 없죠. 그렇다면 스쿼드 1이라는 계정은 당연히 없을 것이다 라는 거고, MySQL도 우리가 디폴트로 1, 2, 3, 4, 5, 6으로 접속하는 것은 루트 1이 아니라 루트라는 곳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루트 1이라고 해버리면 계정 사용자가 잘못되었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뜰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둘 다 틀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 제일 첫 영역하고 제일 끝에 SID는 그냥 여러분들이 만드신 대로 외우시면 될 거고요. 요 중간 영역은 리드미 파일 가지고 분석을 해내시면 됩니다. 자, 정말 오류 나는지 한번 볼까요? 실행을 다시 한번 시켜보시게 되면 보세요. 연결 객체 만들기 오류라고 해서 Access Denied User Root 1이라는 것은 KIMSH7493에 없다. 그래서 Using Password Yes라고 돼 있고, 여기는 오라클에서는 에러 메시지가 조금 틀리죠. invalid 유저네임 패스워드 로긴 디나이드, 뭐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뜰 겁니다. 자, 그럼 연결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금 루트로 바꾸고요. 다음에 얘는 스콧으로 바꿔서 실제 계정 사용자로 만들어 주셔야지만 얘가 접근을 해보다가 그런 사용자가 있으면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더라면 두 번째로 연결을 관리하는 커넥션 객체를 생성한다. 이 작업도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 객체를 만들었으면 이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객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객체는 스테이트먼트라는 객체고요. 두 번째 객체는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객체고요. 세 번째는 콜러블 스테이트먼트 객체입니다. 세 가지가 각각 특징이 있거든요. 여하튼 데이터베이스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객체이긴 한데요. 이 세 가지가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냐면, 스테이트먼트라는 요객체는 정적인 쿼리를 실행할 때 이제 잘 사용됩니다. 그때 편합니다. 이 정적인 쿼리가 뭐고 동적인 쿼리가 뭔지는 요 뒤에 보시면 종합 예제들 요거 처리하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정적 쿼리를 처리할 때의 객체 방식이 스테이트먼트고요. 다음 동적인 쿼리를 처리할 때는 바로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합니다. 동적 쿼리가 뭔지 정적 쿼리가 뭔지는 지금 모르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요거 두 가지도 다 생성하는 방법 아셔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콜러블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프로시저를 처리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객체입니다. 그래서 프로시저 처리할 때는 앞에 두 개로는 힘들기 때문에 콜러블 스테이트먼트라는 객체 만들어 놨고요. 요 뒤에 예제 보시면 프로시저 호출한 예제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 처리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콜러블 스테이트먼트 볼 수 있으니까 잠시 후에도 좀 한참 후에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세 번째 작업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본다라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MySQL도 마찬가지, 오라클도 마찬가지 작업 객체를 세 가지 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위에서 선언부터 해놓고요. STTMNT statement my underbar STMT 하나 만들고요. 다음 STTMNT statement ora underbar STMT 만들고요. 다음에 prepared statement my underbar PSTMT 해놓고요. PRED prepared statement ora underbar PSTMT. 다음 마지막 CALL callable statement my underbar CSTMT. 다음에 CALLABLE STTMENT ora underbar CSTMT. 자, 이러한 식으로 하셔서 작업 객체를 세 가지씩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MySQL에 대해서도 작업 객체 세 가지 만들어야 되겠죠. STMT는 my underbar con create statement 하시게 되면 statement my underbar 요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만들 수 있고요. 얘가 뭐라고요? 정적 쿼리라고요. 쿼리 처리용이다 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my underbar pstmt는 my underbar con prepare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하는데요. 이때는 쿼리를 하나 넘겨주셔야 됩니다. 얘는 동적 쿼리 처리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my underbar CSTMT
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my 언더바 콘점 프리페어 콜이라는 걸 처리하는데 역시 이때도 콜이가 필요한데 프로시저라는 콜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시저 처리용 요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테스트 할 수가 없는 게요. 프로시저는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프로시저에 대해서는 저쪽 뒤에 오라클에서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객체는 이렇게 생성시킨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테스트는 안 해볼 겁니다. 자, 얘는 그냥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쿼리 우리가 펄슨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 넣었으니까 select 모든 거 from person 이라는 거 하나 넣고 테스트 해볼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넣어둘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 줄 겁니다. 다음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아래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 가지를 만들어 두시는데 여기서는 my가 아니고 전부 다 오라가 되겠죠. 오라. 그래서 오라클로부터 연결을 짓겠습니다. 오라. 자, 근데 문제는 오라클에는 펄슨이라는 테이블이 없죠. 자, 오라클에 한번 가볼까요? 자, 오라클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자, 하셔서 SCOTT, 스코어 타이거라는 이러한 계층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명령문을 SQL 플러스라고 적었는데요. 이건 오라클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9i 버전에서 2 릴리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릴리즈에 지금 접속을 했고요. 여기에 select 모든 거 from tab. 이건 오라클 명령어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지금 제 거는 뭔가 테스트 한다고 딴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드랍 테이블. 다음에 드랍 테이블 ASDF 다음에 드랍 테이블 테스트 하셔서 커밋. 자, 그러면 원래 여러분들께서 오라클을 처음 설치를 하시게 되면요. 뭐만 설치되어 있냐면 이렇게 네 가지 테이블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로 나타나 있는 테이블이고 예시 테이블들입니다. 이 중에 뭐 DPT나 DPT, 디파트먼트 한번 볼까요? DPT 한번 보시게 되면 부서 정보가 나와 있어요. 뭐 이러한 거는 오라클의 특징이기 때문에 오라클에는 예시 테이블들이 몇 개 들어있다. 뭐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있는 그러한 놈들이 있는데요. DPT로부터 이러한 놈들을 뽑아 쓰기 위해서 얘는 펄슨으로부터 하지 않고 DPT로부터 이렇게 처리하는 오라클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생성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가 전부 다 뭐냐면 바로 작업 객체입니다. 작업 객체. 그래서 이러한 작업 객체를 다 무사히 만들게 되면 작업 객체들 한번 출력시켜 보는 것도 괜찮죠. system.out.println my 언더바 stmt는 my 언더바 stmt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고요. 뭐 객체명으로 출력이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pstmt는 my 언더바 pstmt 프로시저는 나중에 배우고 나서 하자고요.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오라클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자극 객체를 오라클로 출력을 하시면 되겠네요. 오라, 오라. 자, 이렇게 하셔갖고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시게 되면요. 실행을 시켰을 때. 자, 어떻게 떴냐면, MySQL하고 오라클 드라이브 검색 성공. MySQL 연결되었고, MySQL의 객체들 이렇게 생성이 되었다. 일반 스테이트먼트하고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의 차이점은 프리페어드는 일단 쿼리가 먼저 같이 들어갔죠. 다음에 여기에 오라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객체 생성되고 객체 생성되었다. 오라클에서는 쿼리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쿼리가 출력까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처리되는 클래스가 서로 틀리죠. 왜 이렇게 틀리냐면 드라이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드라이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부가 약간씩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연결 잘 됐고 에러 없이 무사히 객체 생성까지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거는 무조건 드라이브 찾는 거 먼저 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커넥션 객체 만드는 거. 세 번째는 작업 객체 만드는 거. 요까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 작업 객체까지 만들면 이제 반환되는 결과나 뭐 이러한 것들은 인티저나 리절트에다가 담을 수 있다. 라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실제 예제를 다루면서 어떻게 담는 건지 이제 그거 알려드릴 텐데 요걸 담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로 무슨 메소드가 있냐면 예를 들어 적어보자면 뭐 여기에 my underbar stmt.execute execute 이라고 해서 뭐 쿼리를 담는다든지 아니면 my underbar pstmt. 그냥 execute query 위에도 쿼리겠죠. 쿼리 하셔서 PSTMT 같은 경우는 쿼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냥
괄호 속에 쿼리가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담겨 있으니까 괄호 속에 아무것도 안 보내고요. 위에 거는 쿼리가 안 담겼으니까 여기서 쿼리를 담으면 됩니다. 여기서 정적 쿼리하고 동적 쿼리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렇게 담게 되면 쿼리를 실행시켰을 때 결과값으로 RESULT result set이라는 곳에 결과값이 되돌아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쿼리가 아니라 updat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인티저 값으로 결과값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행시킬 수 있는 객체를 통해서 execute query를 실행하느냐, execute update를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result set이냐, 인티저냐 그러한 식으로 나눠지게 되니까 그것도 알아주시고요. 자, 작업 처리 다 하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접속을 종료한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접속을 종료해 볼까요? 어떻게 종료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close죠, 접속은. 그래서 my underbar pstmt.close 뭐 열린 건 닫아치면 됩니다. my underbar stmt.close 다음에 my underbar con.close 자, 이러한 식으로 종료 작업을 마무리 지으시면 될 거고요.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라 언더바 pstmt.close 나중에 열린 걸 먼저 닫으시면 돼요. stmt.close 다음에 오라 언더바 con.close 자, 이러한 식으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작업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이건 강의를 할 때요.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적었던 이 코딩들 무조건 암기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저랑 이거 수업 시작하실 때 버퍼 더 리더에 대해서 암기를 하신 적이 있었죠. 물론 그건 이제 중간에서 16단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스캐너 클래스를 통해서 쓰면 더 편하게 쓸 수 있었지만요. 뭐 여하튼 뭐 옛날로 따지자면 버퍼 더 리더를 막 암기하라고 했다시피 JDBC를 쓰려면 무조건 이 코딩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러한 코딩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지 된다라는 뜻이고 다시 마무리 작업으로 한 번 더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제 JDBC의 기본 작업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요. 요걸 토대로 이게 답니다. JDBC는 이게 답니다. 이거 이상도 없고 이거 이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응용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바 베이스를 얼만큼 잘 닦아놨느냐 거기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이제 요 다음 단계로 예제를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 나가보도록 하자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